오늘 정부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요약하자면 문제 없다입니다. 다만 이는 도쿄전력이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 오염수를 방류할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30년을 계획대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건데 계획대로 안 됐을 때도 대비해야 되고 또 계획대로 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이혜원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 전합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일본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오염수 정화 설비인 알프스의 성능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알프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충분히 공급되는 해수로 희석할 수 있어 배출 목표치 이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 때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진과 같은 이상 상황의 대비책도 봤는데 이중화 조치가 이뤄져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본에 보완해야 할 점을 권고했습니다. 크로스 플로우 필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장이 여러 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을 하고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또 도쿄전력이 하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선 오염수 방출이 진행되면 그 배출량을 근거로 방사선 영향 평가를 다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장 나쁜 사례의 수치를 활용해 평가했다며 오염수 방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책부의 황혜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황 기자, 먼저 알프스를 좀 보도록 하죠.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오염수를 이 알프스라는 기계로 정화를 하면 방사성 물질이 정화된다는 거잖아요. 그 성능 검사는 다 된 겁니까? 네, 2018년 이전에는 가끔 방사성 물질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건데요. 그런데 원안위는 2019년부터는 계속 배출 기준인 1.0 밀리시퍼트 이하로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0.57에서 0.78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18년 이후에는 알프스를 통과해도 기준치 이상이 있었는데 그 뒤엔 없는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방사성 물질을 거르는 흡착체를 적정 시기에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삼중수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더 보면 한 번에 안 걸러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알프스를 한 번 통과했는데 방사성 물질이 좀 검출이 됐다. 그러면 또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도쿄전력은 그래서 2차 정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염수를 알프스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치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한 예로 아이오딘 129를 보면요. 원래는 1차 정화를 했을 때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다음에 2차 정화를 거친 다음에는 기준치 밑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전력의 계획은 기준치 밑에까지 될 때까지 알프스로 계속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측에 삼중수소가 나오는데 이건 삼중수소는 어차피 알프스로 정화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충분히 희석시킨다고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법은 바로 희석입니다. 일본은 하루 최대 500톤의 오염수를요, 34만 톤의 해수를 끌어와서 섞는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하면 배출 목표치인 1리터당 1,500 베크렐 미만으로만 바다에 나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원안위는 해류 시뮬레이션도 돌렸는데요. 우리 제주 앞바다에 보통 10년 후에 도착을 하고 기준치보다도 훨씬 미만만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훨씬 더 희석된다는 분석이군요. 만일에 여기까지가 이제 잘 될 때인데 비상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진이 날 때도 있고요. 또는 뭔가 천재지변이 다른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부분에서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인데요. 예. 도쿄전력은 이렇게 30개의 K4 탱크가 부서진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피폭 선량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경우 최대 약 0.01 밀리시퍼트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기준인 5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앞서 이제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도 나왔고 지금 피폭 선량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원안위가 직접 실험을 한 건가요?
일단 대부분의 자료는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예. 정부가 현장 시찰단에서 직접 본 데이터도 있고 질문을 해서 받은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앞바다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해류 시뮬레이션은 정부가 직접 돌린 그런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보고서는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궁금한 건 애초에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다른 대안은 없었느냐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선 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방류를 사실상 인정하는 보고서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일본 측은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해제할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무역기구 WTO 제소 등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를 사실상 용인한 게 추후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이 저희가 요구하는 과학적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저희가 과학적인 평가를 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전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 생태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대로 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일본 정부의 그런 권한에 대해서 관할권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이게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지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는 명확하게 해 주고 나서 결국은 이제 정당화 중에 하나의 어떤 단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 왜 오염수 방류밖에 방법이 없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쪽 반응을 보겠습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네, 김 특파원, 일본이 계획대로만 하면 문제 없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도 입장을 내놨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일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반영됐다고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알프스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科学的根拠に基づき丁寧に情報提供や説明を行ってきており、今回の報告書はこうした日本側の取り組みを踏まえた上で作成されたものと認識しております。 우리나라의 시찰단 방문 허용 등을 통해 일본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예, 오늘 일본 내에서도 방류 절차가 또 진행됐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네, 당장 오늘 예정대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방류 시설에 대한 합격증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오염수 방류를 위해 일본이 계획한 모든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IAEA 사무총장의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방류에 문제 없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앞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직접 우려를 제기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밤 한국으로 떠나는데 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검증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논란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내일 뉴스룸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